세바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안전!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119 안전센터장 정은혜입니다. 저는 소방관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이렇게 많은 소방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려서 강원도로 갔죠. 이 광경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소방관들은 이렇게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오늘은 소방관들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나왔거든요. 2014년 그 광화문에서는 119명의 소방관들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부에 반항하냐, 해임하겠다, 당장 그만둬라, 이런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해임, 파면을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에 안전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언제라도 누구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문제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모두가 죽겠구나, 그런 절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그때 당시에 섰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1984년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소방서에 입문했습니다. 올해 35년 차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부조리가 많아서 여성 소방대원들을 특별히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채용했습니다. 아마 학연이나 지연에서 좀 부조리 그 사슬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늘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원 업무를 보면서 그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보게 되는데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8촌 이내가 친족의 범위인데 어머니 쪽으로는 4촌 이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자 상사가 그럼 아빠하고 엄마가 같냐?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 소방대원들을 현장에도 배치시키지 않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조리도 어느 정도 없어졌고 또 성평등 분위기도 대두되어서 그때 현장으로 이제 배치되었습니다. 119 상황실과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사가 오가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되고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소방관이 죽는 이유가 있구나. 원래 규정엔 구급차에는 3명이 타게 되어 있어요. 1명은 앞에서 긴급하게 운전을 하고 2명은 뒤에서 이제 심장 압박도 하고 정맥 주사도 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타게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는 2명만 탑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돈이 없어, 우린 가난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출동하면 1명이 운전하고 1명이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소생률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죠. 기자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그 소방관이 왜 더 필요하냐? 소방관이 없어서 죽은 사례를 보았느냐? 저는 답답했습니다. 늘 보는데, 늘 죽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생각났습니다. 2014년 제가 부안소방서 격포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어느 날 공사장 5층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했다, 이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출동 준비를 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이렌을 울리고 병원을 가도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좀 표정이 어두워서 이렇게 출동을 하려는데 마침 그때 교대 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있던 구급대원이 같이 출동했습니다. 3명이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열흘 후에 그분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3인 구급대의 힘이구나.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또한 그 소방 펌프차도 원래 5명이 출동해야 됩니다. 1명은 이제 운전하고 현장 도착해서 펌프라든가 기관 추적을 해주고 2명이 2인 1조로 현장 들어가서 인명 구조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바깥에서 이제 엄호 방수하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명이 출동합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1명이 펌프 조작하고 1명이 가늘은 호스를 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끌 수 있겠어요? 인명 구조를 할 수 있겠어요?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민들이 위험한 거죠. 2012년에 군산에서는 구조대원 순직사고가 났습니다. 김인철 대원인데요. 구조대는 소방대원 중에서도 고강도 체력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고참들과 신참들이 같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방관들을 육성하는 소방학교에도 인원이 적으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그 베테랑 고참 대원들을 교관으로 차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적고 그것도 고참 대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출동했다가 순직했습니다. 연결식에서 그 고참 대원들이 파견 갔던 고참 대원들이 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고 전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국가직이 되면 소방관 처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현재 그 국가직이 되면 지방직이 갖고 있는 안식 휴가라던가 복지제도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왜 국가직을 주장하냐고 일부 직원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죠. 우리가 덜 죽잖아. 사람들이 덜 죽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처우가 덜 받고 더 받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만약에 2017년 제천 화재가 서울에서 났다라면 그렇게 안타까운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충청북도 소방서도 센터가 띄엄띄엄 있고 인원이 적어서 화재 출동했을 때 현장에 서너 명이 도착해서는 대형 화재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2년 동안 인원을 단 1명 뽑았습니다. 소방관을. 단 1명. 정년 퇴직하는 직원들도 채우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예산만 지방에 주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만 지방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에서 소방교부세를 내려보내도 그걸 소방에 다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을 길 닦고 다리 놓고 마을 회관 짓고 이런 데다 씁니다. 소방관을 충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비유를 하자면 사람들이 먹고 입는 건 눈에 보이니까 신경을 잘 쓰는데 담장이나 지붕에 금이 가면 방치하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지휘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재난은 건물 하나에 화재나 뭐 붕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복합적인 재난 양상을 띠죠. 2012년도에 군산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지하에 주차장, 전기실에 물이 다 차서 전기가 나가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배회를 해요. 그리고 산사태에 주택이 파묻히고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죠.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소방관 500명이 모였습니다. 군산 소방서 이제 차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원을 빨리 가장 급한 데부터 배치를 하고 구호 복구를 해야 되겠죠. 시장, 도지사, 본부장, 서장,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 지역의 총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죠. 그런데 재난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현장 명령은 본부장, 서장이 내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현장 전문가를 동원해서 설득하고 그러느라고 그 500명이 2시간 넘게 그냥 있었습니다. 피 같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11시 반 정도, 2시간 반이 넘어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주는 경북 소속이라 구조대가 경북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요. 가까운 데가 울산이었거든요. 울산 본부는 또 따로입니다. 만약에 중앙에 지휘권이 있었더라면 울산에서 구조대원들이 좀 더 빨리 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고입니다. 소방 현장은 바쁘면 일을 좀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긴박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어느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이 걸린 그런 명령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 풍경처럼 늘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 35년 경험 결과 중앙정부에서 어떤 소방의 제도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냐? 소방관이 많이 죽거나 국민이 많이 죽거나 그러면 바뀝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속된 인화센터에서는 강연희 소방경이 주치자에 의해서 폭언폭행을 듣고 사망했습니다. 입에 못 담을 욕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동맥류 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이 국가에서는 위험순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은 그 얘기를 듣고 피는 펜보다 강하다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땀이 있는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서 펜대로만 저렇게 정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인사혁신처 앞에서 피는 펜보다 강하다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이 좀 바뀌고 다행히도 재심을 거쳐서 올해 얼마 전 6월 4일에 강연희 소방경은 이렇게 현충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보다 저희 소방관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해요. 소방 관련 이슈가 있으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글쓰고 공유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나아가서 어떤 대학생들은 직접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소방관 국가직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 언제 등원할 거냐, 일은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항의도 합니다. 그 덕분에 최근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령이 법안 소위를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안건 조정 신청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몇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면
법안이 폐기되고 국가직화가 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만약에 물거품이 된다면 다음 정부, 다음 국회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 안전이 언론에서 어떤 잠깐의 이슈로 소비되거나 또 국회에서 정쟁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35년차 소방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운 좋게 살아남아 있을 뿐입니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우리 사회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해야 여러분도 안전합니다. 안전의 대가는 비쌉니다.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국회에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